자, 오늘 원익 IPS 그리고 인터파크, SK 하이닉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CES 2014입니다. 자, CES 2014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CES 2014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영어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아우, 발음. 에이. 자, 한마디로 매년 1월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입니다. 자, 이 행사에는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가전제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년 2,000개,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2,000개 업체가 참여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CES 2014와 관련된 어떤 로드맵들이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LG전자 당연히 눈에 띄겠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TV를 제시를 한다고 하니까 TV까지도 나왔고요. 자동차도 보입니다. 구글 혁신적, 마이클 베이가 눈에 보여요. 자, CES 2014와 마이클 베이. 자,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영화 감독 아닙니까? 예, 트랜스포머 감독으로 유명하죠. 네. 트랜스포머의 4편이 나오는데 이번에 네. 이걸 갖고 이제 UHD TV 앞에서 삼성전자 앞에서 이제 할 모양이었으면 자기 선전도 해주고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멘트를 할 예정이었던 네. 걸로 봤는데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뉴스 검색에서 상당히 갑자기 올라왔어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저도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냥 갑자기 황망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죠. 황망하게 자리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다 네, 몇 마디 그렇습니다. 하다가 네. 그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직접 SNS에 올렸는데 자기가 얘가 생각했던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멘트가 있었는데 네. 까먹고 그 혹시를 몰라서 프롬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게 고장 났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신제품 발표 그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당황한 나머지 황망하게 자리를 비켜서 그냥 얘기하면 I'm sorry. 그런 얘기가 끝났습니다. 지금요. 네. 자, 굉장히 높은 분,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분도 프롬프터 보고 말씀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좀 안 됐나 봐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번에 뭐 최첨단 신기술을 보여주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었을 법한데 조금은 아쉽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TV들을 많이 내놓았죠. 이번에 뭐 공면을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런 TV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삼성이 LG가 이제 두 개 다 이제 경쟁자는 나죠. 소니도 마찬가지, 도시바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UHD TV가 작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 하이마트 같은 데 보면 있겠는데 105인치짜리가 나온 모양이에요. 거기다가요 곡면이고요. UHD TV가 구부려지는데 얘기 나온 건 밴더블이라고 그래갖고요. 밴드가 제가 영어로 구부린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밴더블이니까 이게 리모컨으로 또 보면 화면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테레비 위치 바꾸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도 나름 OLED 최대 TV 77인치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신기술의 경쟁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이번 CES의 키워드가 마지막 S 키워드가 스마트 카더라고요. 네네. 자, 그만큼 자동차 업체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보여줬어요? 네, 여기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 한 회사, 자동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각종 OS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네. 뭐 삼성전자면 LG전자 이런 쪽에랑 소위 협업이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콜래보레이션 이런 건데 정확히 콜래보레이션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형 엔진에 대한 신형 뭐 전지, 뭐 수소 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겠고요. 대표적인 거 이통사도 여기 관련돼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것이 BMW i3라는 소형 전기 자동차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3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갤럭시 기어 있죠. 갤럭시 기어로 그 제어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 갤럭시 것들이 기어로 자동차를 자동차 제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콜래보레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다 저희가 뒤집어서 막 다 보고 싶은데 네네. 시간이 짧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중국의 요즘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면 TV만 내놨었는데 이번에 곡면 TV도 내놓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TV뿐만 아니라요.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같은 쪽에서 네. 대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와튼 스쿨의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요. 애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ZTE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화웨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샤오미 이런 쪽을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나라 물량 대기도 겁날 정도 워낙 많은 것인데 이 친구도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많이 카피캣 얘기하는데 재미나는 것이 ZTE 이런 쪽이요. 네. 정확하게 화웨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L전자가 했던 그 사업 마케팅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돌 행사에 후원하거나요. 예를 들어서 큰 NBA 팀이라든가 네. 야구팀을 후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맨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로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 ZTE가 미국에서 시장 마켓시어 3, 4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얘기 나오니까요. 그만큼 중국 메이커들이 정말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는 아직 감도 못 잡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샤오미 얘기만 해드리면 샤오미가 여태까지 중국만 하기도 바빴는데요. 이제 드디어 동남아권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시장에서 중국 메이커들의 분전 그리고 빠른 속도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시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그래도 쉽지 않겠죠. 그렇기를 저희 국민들도 원할 것이고요. 네. 삼성전자, LG전자도 원할 텐데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탕으로 저희가 IT 업계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스마트 기기의 정체를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작년에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스마트폰 회사 이건 뭐 되겠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대한 그 거대한 시장 그리고 그 밖에 임원진 국가의 중저가폰 태블릿 PC 이런 걸 본다 그러면요. 관련된 부품들 특히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중심의 시장 보시는 거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역시 반도체 어디나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저희가 네,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CS 2014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